겨울이죠. 겨울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부터 전해온 어부가를 중종 때 이현보가 어부가 9장으로 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고산, 윤선도죠. 윤선도가 후렴구를 넣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다시 몇 수? 와우, 40수로 고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시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몇 수씩, 10수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4, 그래서 40수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은 배 타고 출발! 여기서 신나게 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출발! 이거예요. 출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출발! 이거예요. 자, 결국 어부가 바다로 나가는 장면서부터 돌아오는 장면까지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로 읊었다. 자연과 합이라는 추구, 물화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격전옥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무엇을 살려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자, 후렴구를 떼고 나면 완전한 3장 6구 시조 형식이 되는 이 노래는 별표 뭡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대꾸법, 원근법, 시간의 흐름 등등등등을 따른 시상전개의 조화 등이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사 1 보겠습니다. 구름 거둔 후에 햇빛이 두텁떠다. 잠깐 구름이 거친 후겠죠? 구름이 거친 뒤에, 사라진 뒤에 햇빛이 두텁거다 라고 했으니까 두꺼운 햇빛이 쫙쫙, 한마디로 눈이 부시게 내리쬐는 햇빛이 드러나고 있다. 근데 햇빛이 두텁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건 어때요? 두께. 저 시어의 참신성이 드러나고 있다. 천지폐색호대, 천지폐색, 천지는 하늘과 땅, 온 세상이 폐색하대요. 폐색하다는 건 뭐야? 꽉 막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꽉 막혔어? 그렇지, 눈으로 꽉 막혔다는 거야. 겨울이잖아. 눈과 얼음으로 꽉 막혔는데, 바다는 의구하다는 건요, 변함이 없다, 내지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늘은 눈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뿌옇게 그냥 하얗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바다는 넓게 펼쳐져 있다. 한쪽은 막혔고 한쪽은 뚫렸고, 그죠? 대조법이 되겠네요. 끝없는 가없는 끝없는 물결이 마치 깊은 비단이에요. 비단을 편듯하고 있다. 자, 비단을 편듯하여 있다. 직유법이 되겠고요. 마지막 종장은 겨울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 눈이 갠 날 아침에 강촌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거죠. 자, 천지가 폐색하다는 거, 그거는 결국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눈이 내리고 있고 온 세상이 지금 뭐하다? 하얗다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얀색의 모습 속에서 어때요? 햇볕이 두껍게 내리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다, 넓게 쭉 펼쳐져 있는 바다가 비춰지고 있다. 결국 여기서는요, 어떤 푸른 바다와 그 다음 하얀 세상이라고 하는 색채의 대조가 눈에 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터운 햇빛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어의 참신성을 느끼고 있으며, 천지폐색이라는 말과 바다는 의구하다라는 말이 서로 무엇을 이루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대 다스리고, 주대는 줄과 대예요. 그래서 낚싯줄과 낚싯대를 다스리고 챙기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뭐 낚시하러 떠나려는 거죠. 그죠? 뱃밥을 박았느냐, 뱃밥이 뭔가 했더니 베이밥,
배 틈으로 박는 물꼬랍니다. 그러니까 그 물꼬를 박았느냐, 한마디로 낚시하러 가려고 출발 준비를 하였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가만, 지금 눈 내리고 그 다음에 사방천지 꽉 막혔는데 낚시하러 가? 낚시가 될까? 어쨌거나 간에 누가 그렇게 물었겠죠. 물었더니 대답을 하는 거야. 소상동정은, 소상강과 동정호는 그물이 얼디? 그물이 얼디? 언다고 하느냐? 2인칭 의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서리법으로 그물이 얼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낚시를 할 수 있다. 그런 거, 눈 내리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낚시 최고는 겨울 낚시지. 뭐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때, 아마도 지금, 어조야, 어조? 고기잡이야. 이만한디 있으랴, 이만한디 있으랴. 딱 느낌이 어때요? 이만한 데가 있겠느냐? 이만한 데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겨울 낚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2에서 화자는 낚싯대를 고치고 배에 뱃밥도 끼워 넣고 배를 수선하고 있습니다. 즉 낚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물었다고 칩시다. 뭐 이 추운데 이 꽁꽁한 이 상황에서 낚시가 가당키나 하냐고. 그랬더니 화자는 얘기합니다. 중국의 동정우와 소상강이 어느 것을 보았냐고요. 자신은 못 봤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복일도도 동정우와 소상강처럼 경치가 좋고 그 다음에 거긴 남쪽 지방이잖아. 물이 얼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화자는 낚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 세 번째, 옅은 갯 고기들이 먼 소에 다 갔나니. 자, 요거는 앞에 살짝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날씨가 추워지니 옅은 갯벌에, 얕은 갯벌에 있던 고기들이 먼 소는요 연못이란 뜻이에요. 먼 연못, 깊은 연못에 다 갔나니. 그러면 갯벌에는 물고기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멀리 나가야죠. 어디까지 멀리 나가야 돼? 먼 소까지 멀리 나가야지. 그래야 고기가 있겠지. 그지? 적은덧 잠깐 동안 날씨가 띄운 때, 띄우타는 좋다예요. 날씨가 좋을 때 바탕에 나가보자. 이때 바탕을요, 우리가 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많아요. 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일터, 어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바다에 나가보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먼 바다로 가보자. 날 좋을 때 바다에 나가보자. 미끼가 닿으면 아름다우면 좋으면 굵은 고기가 문다 한다. 고기 큰 거 잡을 수 있어. 자, 이건 결국 뭡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먼 바다로 나가서 낚시하려고 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낚시가 뭐라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화자는 바다에 나가 자란 굵고 살찐 고기를 잡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목은 어부의 생활이 잘 그려진 사실적인 구절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요거는 아주 잘 나오는, 동사 중에서는 가장 아마 많이 나오는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밤에 눈이 갠 후에 계절적 배경 드러내고 있죠. 경물은 경치예요. 경치가 달랐구나. 자, 그러니까 이거 봄 경치, 여름 경치, 가을 경치, 겨울 경치, 계절마다 달라지는 경치에 대한 감탄이에요. 앞에는 만경유리, 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예요. 자, 만경이라니까 멀리 끝이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리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넓은 바다예요. 뒤로는 첩첩은 중첩되다, 첩첩이 쌓이다라는 뜻이에요. 옥산이라는 건 옥으로 만든 산 아니에요. 하얀 산이에요. 왜 하얗냐 그랬더니 뭐가 덮인 산이야. 그렇지, 눈이 덮인 산을 우리는 옥산이라고 본 거예요. 하얀 산.
결국은 이거는 눈 덮인 산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조심하자. 요거는 그냥 넓은 바다예요. 계절적 배경이 아니에요. 하지만 천차복사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두 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자, 중장. 눈 내린 강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다. 대꾸법 끊었죠.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체복산. 은유법 만경유리, 옥산, 바다는 만경유리이다. 그 다음에 눈 덮인 산은 천체복산이다. 색채 대비. 자, 파란색과 그 다음에 흰색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선갱가 불갱가, 선갱가 불갱가, 화자가 있는 곳을 신선의 세계 내지는 부처의 세계라고 보죠. 자, 인간이 아니라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 속세예요. 그래서 종장. 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을 신선의 경지로 승격화시키고 있다. 아, 요건 이렇게 대비라고 하는 거 챙겨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인간 세상은 속세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네 번째 거 해설 볼까요? 자, 초장에서는요,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대요. 한 가지 색이에요. 한 가지 색을 우리는 건고 일색이라고 합니다. 중장, 방금 봤죠? 대조법과 대부법 비슷하다.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처복산. 그죠? 그 다음에 흰색과 파란색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색치 대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챙깁니다. 아,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선갱가 불갱가 인간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거는 이태백의 시 별유천지 비인간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인간 세상 속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 다섯 번째 볼까요? 그물낚시 잊어주고. 자, 화자는요, 그물낚시 잊어주고 깜빡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원래는 뭐 하려고 나온 거야, 지금? 그렇지, 낚시하려고 나온 거야. 그물낚시를 하려고 나왔는데, 와, 죽이는데, 와, 기가 막힌데, 하고 감탄을 하는 거야. 배전을 두드린다. 한마디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경치를 보고 본래의 목적인 낚시를 잊어버린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갯벌을 건너고자 몇 번이나 헤아려 보았던가. 그러니까 이 갯벌을 건너면은 기가 막힌 경치가 있는 거지 멀리서 보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저기 한번 건너가야지, 저기 한번 건너가야지, 저기 한번 건너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도대체 몇 번이던가. 어디서 무단한 댐바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은 거센 바람이 행여 아니 부러울까 부러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걱정의 어조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이 구절에서는 초장을 우리가 이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낚시를 목적으로 나왔다가 경치에 취해서 그 목적을 잊고 흥겨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광풍이 불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 야, 그거는 결국 뭐야? 그만큼 화자가 한가하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동사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는 귀향하고 있나요? 좀 봅시다. 자라가는 까마귀 몇낱이 지나가니 앞길이 어두우니 모서리 잦아든디 니라서 그 좋은 아합지에 초목참을 씻도던고. 자러가는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까마귀 몇낱이 몇 마리나 디나거니 디나다예요. 디나다는 지나다예요. 지나갔느냐. 저녁이 되어 까마귀 몇 마리나 지나갔느냐라고 하는 건 이 까마귀는 지금 왜 가는 거야? 왜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둥지로 자러 가는 거겠죠. 그죠? 앞길이 어두우니 모설 저녁 모자예요. 저녁에 내리는 눈이
자자견디 자욱하구나. 앞에 보여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니라서 누가 그 좋은 앞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는 따로 설명을 할게요. 중국 당나라 때 고사를 인용하는 거래요. 초목참을 씻었던 거. 이때 초목참 요 단어는 그냥 알고 들어갑시다. 나무의 풀과 나무의 첨담함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병자호란의 치욕이에요. 자,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었던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어떤 경치에 대한 얘기, 낚시에 대한 얘기, 이런 거에다 갑자기 뭐가 나왔어? 병자호란, 즉 우국지심,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획가닥 바뀌어버렸네요. 자, 일단은 저녁에 제 까마귀 집으로 가는 거 보고 나도 가려고 하는데 앞길이 어두워. 왜? 저녁 눈이 자작하게 내렸거든. 그걸 보면서 앞이 암담한 갑자기 뭐가 떠오른 거야? 현실이 떠오른 거야.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그렇지. 병자호란의 치욕이야. 그래서 이 정치가 참 잘 돼야 될 텐데 나라가 좀 안정돼야지 우리가 병자호란 때 당했던 것을 씻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잠깐 이제는 봅시다. 저녁에 이제는 어둠 속에서 눈발이 거세고 그 거센 속에서 둥지를 향해서 어둠을 헤치고 날아가는 까마귀의 모습을 보며 화자는 아합지의 고사를 떠올립니다. 아합지의 고사가 무엇인가 이쪽을 살짝 볼까요? 당나라 때 오원제가 회사에서 난을 일으키자 이소가 설약, 눈 내리는 밤에 채성을 칠 때 오리떼를 놀라게 해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이용해 성을 함락시켰다는 연못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쟁 중에 오리를 이용해서 승리했다 라는 뜻이고요. 결국 이 아합지를 이용해서라도 초목참, 병자호란으로 초목까지 입은 치욕을 씻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오리를 이용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치욕을 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것은 결국 뭐야?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7번째 보겠습니다. 단애와 취벽들이 화병같이 둘렀으니 단애는 붉은 절벽, 취벽은요 푸른 절벽, 한마디로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 화병같이, 화병이라는 건 꽃병이에요. 그림병풍이에요. 꽃병이 아니라 참 그림병풍이에요. 둘렀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경치가 진짜 아름답다는 거죠. 거구시린, 커다란 잎과 그 다음에 가는 비늘, 한마디로 금리너와 쏘가리래요. 한마디로 뭡니까? 낚시하러 왔네요. 또 낚시야. 낚거나 못 낚거나 낚던지 못 낚던지 만경창파에 거센 파도에 고주 사립한, 고주 외로운 배예요. 사립이라는 건 삿갓을 쓰고요. 화자의 모습이죠. 흥에 겨워 앉았노라. 이렇게 만경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약간 파도가 좀 센가 봐. 그렇다고 뭐 태풍분 정도는 아니고요.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낚든지 안 낚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단애와 취벽이 화병같이 둘러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낚시하기를 잊고 경치를 감상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7 간단하죠? 자, 붉은 절벽과 푸른 절벽 사이에서의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고요. 경치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낚시질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낚시질하는 것을 깜빡한 그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홀로 어이 씩씩한 거. 자, 외로운 소나무가 외로운 거야? 지가 외로운 거야? 그렇지, 화자가 외로운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감정? 이입이죠. 어이 씩씩한 거, 씩씩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씩씩하다고 똑같아요. 기운찬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 영합하지
않으려는 태도랍니다. 자, 먼 구름. 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멀다라고 하는 거 험하다예요. 그러니까 머우도 머우할시야. 그러면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먼 구름 그러면 험한 구름. 그럼 부정적이겠네? 라고 했는데 해석이 조금 이상해. 그치? 뭐래? 속세로부터 분리해주는 대상이래요. 우리가 흔히 험한 구름 그러면 부정적인 시어로 많이 보는데 이 화자는 긍정적인 시어로 보고 있나 봐요. 왜? 보자. 한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왜? 세상, 속세를 이 구름이 가려준다. 라고 해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면서 이 먼 구름은 세상, 부정적인 존재를 가리는, 분리해주는 존재로서 긍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아하, 파랑성 시끄러운 파도 소리란 뜻이에요. 시끄러운 파도 소리, 이것도 시끄러운 파도 소리는 부정인데 얘는 또 분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긍정으로 보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둘은 대꾸일 가능성이 높다. 염티 마라. 염티 실증 내지 마라. 왜? 딘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예요. 먼지. 한마디로 속세의 번잡한 소리를 막아준다. 가만. 요거는 뭐예요? 청각적 심상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중장에서는 시각적 심상, 종장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먼 구름과 파랑성을 이용해서 속세,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결국 험한 구름은 세상을 가려주고 시끄러운 파도는 세상의 어지러움을 막아주고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꾸를 나타내고 있다. 야, 여기는 되게 복잡하다. 할 말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자, 여기서 험한 구름의 상징적 의미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존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이 구름은 인간 세상 속세를 가리고 막아서 번잡한 세상과 화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 대상이다. 이걸 통해 결국은 속세, 인간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이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발상의 참신성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가고 있나요? 9번째가 되겠습니다. 창주의 우리 도리를 내부터 닐렀느니. 자, 창주의 우리도. 자, 은자가 사는 강호의 도를 예로부터 말하였는데 이런 뜻이래요. 칠리 여을 양피 옷은 귀에 어떠한고. 여을 양피 옷. 힘들어, 그지? 칠리 여을 양피 옷. 칠리 여을 양피 옷이라는 것은 중국 고사랍니다. 엄자랭이라는 사람이 양피 옷을 입고 칠리탄이라는 곳에서 낚시질을 했다는 고사래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모름이 모름지기 3600일, 즉 10년 동안 낚시는 손꼽을째 어이턴고. 이것도 엄자랭에 대한 얘기냐? 같은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강태공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태공이 위수반에서 10년간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낚았다라고 하죠. 자신이 일어나서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할 때를 기다리면서 10년간을 낚시를 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자, 결국은 중장은 엄자릉의 고사를, 종장은 강태공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자, 시골에서 자연과 버타는 태도를 삶의 도라고 얘기하면서 엄자릉의 일화와 강태공의 일화를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강태공을 얘기한 거는 그 강태공은 10년 동안 낚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낚시의 목적이 자기가 일어설 때가 되면 나가겠다는 어떤 때를 기다리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 지금은 내가 낚시를 하며 지내지만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선 강태공처럼 일어나겠다는 무엇으로 작가의 다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사 10입니다. 이건 동사의 마지막 수고요. 우리가 보는 어부사시사 40수의 마지막 수예요. 자, 이제 완전히 끝까지 왔네요. 어와 저물어 간다. 저물어 간다는 건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죠. 날이 저물었으면 뭐 해야 돼? 편안히 쉬어야죠. 연식이 편안히 쉬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은 뭐예요? 날이 저물면 쉬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됐습니까? 가난 눈 뿌린 길 붉은 곳 잠깐 가는 눈은 무슨 색이죠? 흰색. 하얀 눈 중에서도 가는 눈이 뿌려진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아카의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흥치며 걸어가서 흥치며 흥겹게 걸어가서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잠깐 보면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곳 흩어진데 단단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서 4음보 아니에요? 그죠? 흥치며 걸어가서 이건 생뚱맞죠 그죠? 자 원래 시조는요 3, 4조, 4, 4조, 4음보인데 여기는 6음보예요. 파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옆으로 서술한 형태의 모습을 띠므로써 속도감이 드러나고요. 흥겨움이 드러난다. 그걸 통해서 흥치며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또 흥겹게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설월 눈 위에 비친 달이 서봉 서쪽 봉우리를 넘도록 소나무로 만든 창 아니 소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창에 비스듬히 앉아 있구나. 자 요거는 결국 뭡니까? 눈 위에 비친 달이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구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 날이 저물었어. 집에서 좀 쉬어야지 했어.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어. 그죠? 흥겹게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해가 아니라 달이 넘어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유로운 모습이죠. 자, 이 어부사시사의 마지막이에요. 동사 10번째는 결국 어부사시사 40수의 10번째고요. 이걸 가지고요. 초장에 저물어 간다. 날이 저물어 가서 라고 하는 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자 인생의 저물어감으로 표현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선도 생애의 결산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냥 우리는 내신 버전으로 간다면 그냥 시간의 흐름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흰 눈과 그 다음에 붉은 꽃에 뭐가 일어난다?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인생이 저물어 간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요. 자 달이 봉우리를 넘어가는 것을 보고서나 어떤 기구한 인생이 저물어감을 섭섭한 마음으로 노래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신으로 간다.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선을 넘지는 말자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소나무 창에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흰꽃과 붉은색, 흰눈과 붉은색의 대비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치의 도취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내신 버전에서는 딱 맞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 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동사 겨울노래죠. 겨울노래 열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